문재인 대통령 취임 뒤 처음으로 진행한 부처별 핵심 정책 토의. 오늘은 그 마지막 일정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순서였습니다. 토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인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순서로 발표안으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김강립입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2017년 하반기 핵심정책 토의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주요 사항과 주요 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린 핵심정책 토의는 지난 8월 22일부터 시작된 정부 부처 업무보고의 마지막으로서 오늘 회의에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책실장과 수석비서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 의장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두 말씀을 통해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처로서 가장 큰 위기이자 우리의 국가적 숙제라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핵심 부처이며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가 18만 8천 명이며 올해 출생률은 역대 최저인 1.03명으로 전망되어 작년에 1.17명보다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00조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대로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이며 몇 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적 상황이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달라고 말씀하시며 출산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과 주거 안정, 성평등 등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일자리, 교육, 주거,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장시간 노동의 개선으로 부모에게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장시간 노동의 잘못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문제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근본적으로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 출산율, 행복지수 낮은 나라 등이 한국의 수식어가 되지 않도록 특히 오늘 참석한 세 부처가 협업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출산, 일자리 등 복지 예산이 곧 성장 예산이며 가구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살리는 포용적 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무엇보다 우리 예산이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하고 세밀하게 집행해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그 토의는 먼저 저희 보건복지부는 2개의 토의 과제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 의료 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고했고 이어서 고용부, 여성가족부 순으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별 부처의 보고를 마친 후에 그 토의가 진행됐었습니다. 오늘 토론은 3개 부처가 긴밀히 연계된 주제인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우선 추진 과제를 시작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 방안,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 개선 방안,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젠더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저희 보건복지부가 진행했었던 보고 내용과 토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두 부처의 실장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의료보장, 소득 지원 등 주요 대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에 치매국가 책임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국정과제 추진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첫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과제를 보고드렸습니다. 내년 7월부터 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는 등 투자를 확대하고 올해 9월부터는 위기 아동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기 아동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육 돌봄 지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다하자는 측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과 보조 대체교사 배치에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렸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과 방과 후 시간 등에 대한 초등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고용, 주거, 일, 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함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한 장기적인 인구 비전에 대한 논의도 지속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료 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한 좋은 일자리 10만 개 창출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보건의료 서비스는 고용 유발 개수가 다른 산업보다 2배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입니다. 서비스 개선과 보건산업 육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반기부터 동네 의원을 통한 만성질환 관리 모형을 마련하고 이를 내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호스피스 대상을 확대하고 그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도 도입하는 등 새로운 전문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위주로 시행됐었던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모든 어르신에게 제공하고 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구축과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간 네트워크 강화 등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일자리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 발표된 보건의료 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인력수급 종합대책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도 내실화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신산업이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보건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연내에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종합계획, 정밀의료, 재생의료, 빅데이터 등 미래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그 보건산업 분야 벤처 창업도 활성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의 의료 가격의 보상 체계를 장비, 시설 중심에서 상담, 돌봄, 수술 등 사람의 가치가 평가받는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라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토의는 세 부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주제를 먼저 공통과제로 토의를 하고 각 부처별로 한 개씩의 과제를 토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공통과제로서 출산, 양육, 친화적인 이런 환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이러한 그 토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 보건복지부의 토의 과정에서는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그 토의 분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저출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돼서는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대부분 참석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였고 효과 있는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진행돼야 된다 하는 문제 그리고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달라는 참석자들의 주문도 있었습니다. 보건의료 산업과 관련돼서는
특히 대통령께서 이번에 발표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대책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의료 수가의 적정화가 같이 동반돼서 검토되고 진행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저희 장관께서는 보고에서도 있었듯이 기기나 시설 중심에서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수가체계 변경도 아울러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오늘 사람 중심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철학 하에서 경제성장과 복지 혜택을 모두가 골고루 누리고 개개인이 인간으로서 가치를 존중받는 그런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앞서 보고드린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고용노동부 박종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 박종길입니다. 기왕에 보도자료로서 배포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편의를 위해서 보도자료 배포된 부분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가 보고한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토론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를 주제로 보고를 하였습니다. 두 가지 현안 해결을 위해서 법 제도적인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 불안뿐만 아니라 임금 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특히 산재 위험 노출까지 복합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우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야 되는데요.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9월 중 852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추진 과정상 노사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관 맞춤형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동시장의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한편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하도급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상시 지속 생명 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 차별 시정 제도를 개편하는데요. 예를 들면 비교 대상인 노동자를 확정하고 차별 인정 기준인 합리적 사유를 축소하는 등이 예가 되겠습니다. 지방 노동 관서별로 전담조직을 두어서 차별 여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안전, 적정임금 보장,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하여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하반기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 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로드맵 발표 이후 노사가 참여하는 비정규직 TF를 구성하여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낮은 노동 생산성 등은 장시간 근로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면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선 일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도 우선적으로는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팀 확대 등 근로감독 행정을 과학화 전문화하여 서류로는 찾기 어려운 숨어있는 장시간 근로를 적발해서 시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법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와 함께 바뀌어야 하므로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 청년 취업 활성화, 일생활의 균형 등으로 국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기업 등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저희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말씀에서 대통령께서 약간 말씀을 주셨는데요.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이 현장 근로 감독 행정과 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보고드려에 따라서 근로 감독의 현장 혁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라는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여서 아이를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장시간 근로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행복한 삶을 위한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토의는 저희는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토론 과정에 대통령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로감독 비정규직을 감축하고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을 확충해서 강력한 감독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검찰과의 긴밀한 협조와 수사기법의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수사라든지 또는 수사의 완성도를 높여서 감독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검찰은 노동 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으므로 긴밀하게 협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노동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비정규직 남녀과 관련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셨는데요. 노무현 정부의 정부 시절에 비정규직법을 시행을 하였으나 이 비정규직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하도급, 특히 사내 하도급을 활용했습니다. 이때 보다 엄격한 법 집행과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졌더라면 비정규직 남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었지 않았겠나 이런 사례를 드시면서 앞으로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탈법적인 사용이 없도록 엄격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한편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통계와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 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한편 저희 관련된 토론은 아니지만 저출산 대책과 관련된 토론 와중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발언을 하셨는데요. 관련돼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려면 직장 여성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직장 여성인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장 보육 시설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어린이를 데리고 직장에 출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므로 지하철 부근이라든지 이런 접근성이 좋은 곳에 지역 거점행 직장 보육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한편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 특히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매우 많다. 즉 사각지대가 많다고 보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여러 가지 이 고용노동 정책이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300인 이상 대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0.2%밖에 안 되는 기업 숫자로 보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직장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여성 근로자 300인, 남녀를 합치면 500인 이상 기업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직장 보육시설을 좀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내용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여성가족부 이기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네,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 이기순입니다. 앞서 두 분이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오늘 토론장의 약간의 스케치 내용과 여가부 발표 내용, 그다음에 그 토론 내용 중에 대통령이 주신 말씀과 토론자들의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토론은 앞에 우리 복지부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두 가지가 없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상하 없이 격이 없는 그 일선에서 자기가 정책을 수립하면서 일을 했던 사무관부터 또 담당 과장들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애로점이 있었고 또 이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다른 부처에서는 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서로 정말 부처 간의 벽을 허물면서 서로의 부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시나리오가 없어가지고요. 시간이 약간 오버되기도 했지만 정말 뭔가 이렇게 생기발랄한 좀 생동적인 토론이 아니었는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각 부처가 서로 하고 있는 지향점들이 상당히 근접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성평등의 가치는 주로 여가부,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지만 고용부에서도 남녀 간의 육아 부담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얘기했었고 또 복지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인력 측면에서 돌봄에서의 육아 부담의 어떤 평등한 부분들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하면서 저희 부처 관점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다른 부처에서도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에 대한 스케치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여가부가 발표했던 내용 핵심 과제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가부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 과제랑 젠더 폭력 방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인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일단 여성가족부는 최근에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30대 여성들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다 통합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30대 여성들이 경단된 여성들이 재취업했을 때 개인별로 경력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직업훈련을 시키고 취업 연계를 시키고 직장 적응 지원까지 통합적 서비스를 하는 즉 개인별 사례 맞춤형 그런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세일찾기 패키지 사업 모델을 마련해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경력 단절 후의 재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력 유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청년 여성들의 경력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고용 개선 조치 강화, 그다음에 성평등 임금 공시제 추진, 성평등 임금 실천 매뉴얼 보급을 통해서 근로 환경에서의 어떤 그 평등, 남녀 평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 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가족 친화 기업을 이용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조달 입찰 시 가점을 확대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또 실제 그 고용부 또 근로감독도 강화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돌봄의 부분에서 여성가족부는 지금 시설 보육의 어떤 사각지대인 맞벌이 부부들의 돌봄을 지원하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돌봄의 수를 23,000명까지 확대하고 또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공동 육아 나눔터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께서는 이 발표 중에 저출산 문제에서의 어떤 촘촘한 그 돌봄 시스템 구축을 해나가는데 시설 보육이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젠더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였습니다. 예, 특히 이거는 다른 무엇보다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래카메라라든가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 폭력과 또 가족 갈등 및 폭력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두어졌습니다. 일단 그 몰카 등 디지털 성폭력 방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님께서 이 업무보고 이전 그 국무회의 때 2차례 말씀하신 바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범정부적으로 지금 예방처벌 지원하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몰카 등 불법 영상물에 대한 차단과 유포 방지를 강화하고, 불법 영상물 유포자에 대한 처벌과 영상 기록물 삭제 비용을 부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또 실제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확대하고, 피해자들 지원을 위한 상담, 수사 지원, 기록 삭제, 소송 지원, 캠페인 등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입국 전 한국 생활 정보를 그 결혼 이민자들한테 다양하게 제공하고, 사전에 인권 교육을 확대시키고, 또 결혼 예정인 배우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시켜서 이들에 대한 폭력이 없이 결혼 이주 여성이 자립을 해나갈 수 있도록 취업 장려금과 자립 지원 패키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마무리 시점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대통령께 9월 말 에이펙 여성 경제회의 참가 시 베트남 다낭 옆에 있는 후에에서 열리는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베트남 결혼 여성, 이민 여성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보호 정책과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핵심 과제에 대한 저희 여성가족부가 해야 될 일은 말씀드렸고요. 그 대통령님 말씀은 앞에서 우리 복지부 실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주셨고, 조금 첨언한다면 여성 경력 단절 문제는 이제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재취업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일을 계속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사회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 토론 내용에서는 연구자들과 여러분들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부분은 경력 단절이 생애 주기별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그 한 가지의 지원이 아닌, 분절적인 지원이 아닌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와, 또 아울러서 고용 현장에서의 성차별 시정, 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근로감독의 강화 등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경단 예방을 위해서는 여성들한테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고위직의 진출 등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중소기업의 일가족 양립을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 보다 강화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그 젠더 폭력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관련 법과 제도가 현재 불충분하기 때문에 새로운 법과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과,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민 여성들이 직면한 폭력 위기는 배우자의 낮은 인권 의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입국 전에 배우자와 상호 간 이해를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